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4년 전 끔찍한 하락의 신호탄, 거래량이 폭감하게 만들었던 그것, 다시금 발동되었습니다. 서울은 12월 달 거래량보다 1월 달 거래량보다 더 나아지는 2월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12월 달과 비교해봐도 거래량이 한 25% 정도 증가하는 현상. 대구도 거래량이 5% 정도 증가하는 모습. 부산 부족합니다. 12월 거래량보다 진척 속도가 느립니다. 이대로 가면 2월의 거래량은 한 1,500건대, 그래도 한 1,600건대는 비슷하게 나와줄 것 같긴 합니다. 1,500에서 1,600건대의 거래량. 좀 부족한 느낌은 들죠? 예. 오늘 영상의 제목과 어울리는 설명 요겁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1금융권도 사실상 시행한 것이죠. 네, 대출 증가율을 이렇게 딱 못 박는 겁니다. 2%대에서 3%대로. 상호금융권 증가율이 작다. 대출 그거밖에 증가를 못 시켜? 당황하고 있습니다. 숫자까지 딱 못 박았습니다. 농협중앙에 2.8% 넘기지 마라. 새마을금 거 3.8% 넘기지 마라. 수협 3% 넘기지 마라. 21년 7월 그때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2년 죽쓰기 시작했거든요. 대출 풀렸다면서, 금리 떨어졌다면서, 그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에서 돈 벌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죠. 분담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부산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부산은 그리고 낑가 주지도 않았습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여기저기 판때기를 벌리는데 부산은 여러 곳이 희망했지만 작년에 찡가 주지도 않았죠. 자, 아파트 매매 비중이 거의 부산도 아마 85%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주택 거래 시장은 죽쓰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만 죽어가는 게 아니다. 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룸, 다가구, 다세대, 빌라 모든 거래량이 다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아파트가 낫다. 제가 인구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썰물의 시대,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닮아가듯이 계속 축소되는 국면을 맞이합니다. 강남권에서도요.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생 수가 별로 줄어든 태도 안 나는 그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 반까지 만들고 있다. 그럼 초등학생 이렇게 학원 운영하는 곳은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끌어모아야지 겨우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지금 호시절도 5년, 6년 후면 그나마 끝납니다. 그마저도 끝납니다. 학원 폐업, 학원 다니는 비용도 줄이고 있는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누군가는 샤오미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마무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샤오미 휴대폰 일본 시장에서는 삼성을 능가해 버렸죠. 화웨이 자체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차 돌려버리죠. 자체 칩 만들고 자체 OS 만들고 장난이 아닙니다. 비아디 현대차보다 차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 것 같고요. CATL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우리 내수 시장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 한때는 대륙의 실수로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대륙의 살수가 되고 있다. 야, 이거 웬만한 기업들 가격 경쟁력에서 버텨내기 힘들지 싶다. 자, 쿠팡 알리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선식품 같은 거는 쿠팡 이용할 만합니다. 자, 부산의 매도 물량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61,093. 추석 이전에 많았을 때 66,600건이었거든요. 내일 되면은 아마 한 61,800 정도. 나중에 삐쪽 치솟는 숫자 나오면은 이때 63,000이라는 숫자도 조만간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 이 하반기에 총량 규제하면서 이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는 태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선이나 이런 것들 끝나고 나서도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가격이 또 엄청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거래가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조금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지금 부산 매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세 물량은 횡보, 전세 물량 횡보, 월세 물량 횡보. 자, 아파트 거래량 1600건, 1600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한 2400건, 2300, 400건대 거래량이 3월 달 안에는 터져줘야 되는데 그럴 가망성이 보이나요? 당장에 대출 풀리고 금리 조금 떨어진다 이야기 나왔을 때 23년도 1400건에서 2100건으로 거래량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1월도 1600, 2월도 1600이 1600 많으면 1700 거래량이 점핑하는 현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1600건대의 거래량 정도 많으면 1600건대.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260건, 70건, 6억 이상 거래량만 지금 일단 꺾여 있는 상태. 여기서 치솟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가의 아파트 시장,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저가 시장 마찬가지로 힘 못 쓰고, 저가의 시장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40% 이상 하락하는 것이 한 4건 중에 1건 정도는 그 정도 하락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현대 베네시티 70평 18억 4천 이런 건 사실 대체 불가죠. 대체 불가 물건들 이런 것들 많이 조정받을까요? 많이 조정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들 분담금이 원짝 세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 그 뉴스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아주 비싼 곳들 제외하고 대다수는 좀 힘들 것이다. 어제자 뉴스 제목이었나요? 오늘자 뉴스 제목이었나요? 젊은이들 다 떠나는데 아파트만 자꾸 지어가지고 우얄락하노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은 그래도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10억대 아래로 내려와 보면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횡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우하양 고점 대비 40%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나머지 20%에서 25% 정도 하락률을 보이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그래도 부산 정도 체급이 되니까 맞죠. 지방에서 이 정도 가격이 나와주죠. 대구에서는 6억 넘어가려면 신축 중에서도 동네 알아주는 동네의 신축이 6억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임에 반해서 부산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건 맞습니다. 그리고 덜 떨어진 건 맞다. 소득은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또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소득 비슷합니다. 비싼 높아봐야 한 30%, 30% 정도 높을래나 소득이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만 있으면 사실 젊은이들 붙잡아 둘만 하죠. 붙잡아 둘 유인책이 없는 것 같더라. 5억대, 6억대 거래 많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다 요거 찾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 퇴직할 때 되면요. 울산 사람, 다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울산 분이 50대 초반에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 퇴직금하고 또 목돈 받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돈 딱 받아가지고 나와보니까 남아있는 주담대 갖고 나니까 제로랍니다, 제로. 그래서 또 그때 되면 또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거의 웬만하면 정말 최저 시급의 일자리밖에 없더라. 일자리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고점 대비 28%, 30% 정도 하락하는 거 가격만 빠르게 차트로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한 개 올라가면 한 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닥 특별한 현상들이 없는 것이 몇 개월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모든 차트들이 웬만하면 우하향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대로 된 반등조차도 못 해보고 작년에 고가의 아파트들 일부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응원했던 사람들 진짜 힘 빠질 정도로
나머지 가격대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차트 모양 보시면 우하향이더라. 예. 집에 조금만 욕심 버리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 설계는 가능한데 집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40대의 소득이 정점을 이루고 50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득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이 평균적인 이 소득을 산출해 봤을 때 대다수가 우하향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나 비싼 거 투자 못하니까 싼 거 여러 개?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고통이 정말 큽니다. 뭐 임차인 맞추고 뭐 하려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푸념 섞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비싼 아파트 한 개 딱 사놓으면 뭐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딱히 아닙니다. 괜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 조금 낫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막 의료보험 올라가고 뭐 하고 하면은 나중에 소득은 끊기고 이 지출은 많아지고 그런 시기하고 맞닥뜨릴 수도 있겠더라. 자, 마지막 전세 거래량도 조금 살아나는 2월달 신학기 앞두고 이제 학생 수도 안 많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부터는 그나마 중고등학교 앞두고 조금 이동 있지만 5, 6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요 임대 거래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만큼 이동이 필요 없고 많이 눌러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뭐 임대차 3법 뭐 그런 거 이전에도 이미 뭐 4년 정도 사는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하고 임대차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뭐 연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래가 80%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한 4천, 한 2, 300건 나올래나? 4,400건 정도 거래량 나온다고 쳐봅시다. 2년 전에는 5,700건의 거래량이었거든요. 거래량 많이 줄어들죠. 작년에는 6,500건의 거래량이었습니다. 그 정도 비슷한 거래량 수준이 나오면은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지만 거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만 보고 야 전세 매물 줄어들면 또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또 오르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